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항의 개수는요, 제가 하나 말해줄 게 있습니다. 자, 아마 작심삼일 때도 얘기를 안 했었는데, 자, 가볼게. 일단은 곱법칙이 우리가 알게 모르게 쓰는 거지, 사실은 이게 꼭 경우의 수에서 곱법칙이다라는 건 아니고, 사실 우리가 항의 개수 구하는 문제들 있잖아요. 우리가 지금까지 뭐 예를 들어서 x 플러스 y의 전체 제곱 은이라고 하면 전개해보면 그냥 이렇게 그냥 당연히 곱셈 공식이니까 그냥 이렇게 외웠었고, 그 다음에 x 플러스 y의 3승도 x 세제곱 플러스 3x 제곱 y 플러스 3xy의 제곱 플러스 3y 세제곱, 그냥 곱셈 공식이니까 그냥 이렇게 외웠었단 말이야.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혹시 우리가 x 플러스 y와 a 플러스 b 플러스 c를 전개한다면 얘는 도대체 항이 몇 개 나올까라고 한번 고민해보자 이거지. 그치. 근데 그거를 우리가 어떻게, 왜 이게 6개고 이게 왜 곱법칙이냐라고 하면, 우리가 결론적으로 전개하는 원리가 여기서 하나 뽑고 이 셋 중에서 하나 뽑아서 곱해서 만들어져. AX라고. 그 중에서 또 하나 뽑고 이 셋 중에서 얘가 뽑혀서 곱해서 만들어져. 결국에는 우리가 얘를 전개하는 원리 자체가 여기서 하나, 여기서 하나를 뽑아서 얘를 곱함으로써 나오는 거나 마찬가지야. 그러면 내가 여기서 뽑을 수 있는 경우의 수는 X 또는 Y니까 몇 개? 2개. 여기서 A 또는 B 또는 C에서 뽑을 수 있는 경우의 수는 몇 개? 3개. 하지만 난 얘네들이 동시에 뽑아서 나열할 거니까 곱법칙에 의해서 6개가 나온다라는 거지. 그럼 이게 어려운 건 아니거든?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이 경우의 수에서는요, 이게 동류항을 몰라요. 무슨 뜻이냐면, x 플러스 y의 전체 제곱과 a 플러스 b 플러스 c예요. 그러면 이게 여기서 살짝 오류가 일어나요. 왜 오류가 일어나냐면, x 플러스 y의 제곱은 다시 말하면 x 플러스 y를 몇 번 곱하는 거야? 2번. 그리고 a, b, c를 곱하는 거나 마찬가지야. 그러면 요 논리대로라면 여기서는 내가 뽑을 수 있는 경우의 수가 2가지, 여기서도 뽑을 수 있는 경우가 2가지, 여기서 뽑을 수 있는 경우의 수가 3가지. 그럼 얘네들이라면 당연히 답은 12여야 되는데 12가 아니라는 거지. 왜? 여기서 오류가 일어나. 이 곱법칙에서 이 항의 개수는요, 동류항을 생각을 못해요. 같은 종류의 항을 구분을 못해요. 무슨 뜻이냐면 얘입니다. 얘 보면, 얘 전개해보면 왜 여기 EXY라고 썼냐면, X제곱, XY, YX, Y제곱, XY랑 YX는 같은 건데 얘는 하나로 줄여서 EXY인데, 이 곱법칙에서는 얘네들을 줄일 생각을 못해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 결국엔 여기가 완전 제곱식이거나 3차식이거나 4차식이거나 5차식은 늘 개수를 외워놓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얘는 3개, 얘는 기본적으로 4개, 여기까지만 사실 외우셔도 돼요. 그래서 얘는 이걸 나열해서 곱하는 게 아니라 선생님이 얘는 3개라 그랬고 얘도 3개라 그랬으니까 곱하면 정답은 9개다라고 외울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셨죠? 물론 선생님, 근데 이거 만약에 난이도를 좀 어렵게 내면 어떻게 냅니까? 라고 하면, 지금 잘 봐. 선생님이 예시 든 것만 해도 앞의 사건과 뒤의 사건이 서로 연관이 있어요, 없어요? 다시 말하면 겹치는 문자가 있냐 없냐라는 거야. 없죠. 근데 진짜 어렵게 내면 여기 있는 문자랑 여기 있는 문자가 일부분 겹치게끔 낼 수도 있어요. 그럼 또 뭐가 발생해요? 동류항이 발생합니다. 그렇게 되면 문제가 커지기 때문에 학교 시험에서도 얘랑 얘는 아마 별개의 문자로 줄 가능성이 크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 문제에서 또 파생되는 문제가 이런 거죠. 그럼 이 9개 중에 얘가 없는 건 몇 개야? 얘를 꼭 가지고 있는 건 몇 개야? 라고 물어볼 수도 있어요. 그럴 때는 방법을 반대로 생각하시면 돼요. 없었으면 좋겠어. 그럼 얘 같은 경우는 진짜 없애면 돼요. 애초에 얘는 없었어 라고 생각하고 문제 푸시면 되고요. 있었으면 좋겠어 라고 하면 어떻게 하면 돼? 전체에서 없을 때를 빼주면 돼요. 일명 우리가 여사건이라고 하잖아요. 물건을 나눠주고 남은 거 우리가 여분이라고 하듯이, 어떤 사건의 반대는 우리가 여사건이라고 하는데, B가 꼭 있었으면 좋겠어 라고 하면 전체에서 바로 여사건, 즉 B가 없을 때를 찾아서 빼주면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전체는 방금 3 곱하기 3 9개에서 B가 있었으면 좋겠어 라고 하면 B가 없다는 전제하에, 그러면 3 곱하기 2에서 6개를 빼주면 되겠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럼 반드시 B를 가진 것만 나올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게 지금 유형 6번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거 뭐야 이거. 자, 유형 7번 한번 가볼게요. 유형 7번에 보면 정수의 자릿수인데요. 정수 자릿수는 제가 이것만 딱 짚어드리고 넘어갈게요. 이거 애들 잘 안 틀려요. 근데 조심하셔야 되는 게 이거 국어 잘 하셔야 돼요. 뭐냐면 내가 사용할 문자가 자연수인지 만들어지는 수가 자연수인지를 구분해내셔야 돼요. 무슨 뜻이냐면 내가 세 자릿수를 만들 건데 여기에 사용하는 숫자가 자연수인지 아니면 정수인지 이걸 판단하시고요. 또는 세 숫자를 만들 건데 이 전체가 자연수인지 정수인지를 판단하셔야 돼요. 왜? 예를 들어서 내가 세 자리 숫자를 만들 건데 정수 갖다가 만들 거래. 그럼 당연히 그 안에 뭐도 포함되어 있죠? 0도 포함되어 있어요. 0을 포함한 양의 정수라고 나오면. 하지만 내가 세 자릿수 만들 건데 자연수 갖다만 만들 거래. 그럼 누가 지워줘야 돼? 0이 지워진 채로 만들어야 돼. 그러면 내가 반대로 세 자리 자연수를 만들 건데 이게 자연수인지 정수인지는 어떻게 판단하냐? 말 그대로 0, 0, 1 이런 것이 성립이 하냐? 뭐 1, 0, 0만 되냐? 이게 앞에 0, 0이 온 것도 인정이 되냐? 아니면은 상관없냐? 이것도 판단하실 줄 알아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건 한번 문제를 한번 풀려볼게. 여기서는 좀 어려운 게 없네. 그냥 단순하게 27번 한번 풀어보자. 27번 시작. 이것도 기가 막히게 푸는 애들이 있거든요. 아파요? 내가 원하는 풀이로 푼 학생이 있는지 없는지 볼게 한번. 자, 5초 뒤에 마무리할게요. 자, 끝낼게요. 이게 대부분 풀라 그러면 학생들 어떻게 푸냐면 선생님 100부터 500까지니까 1번 100의 자리가 1이면 어떻게 해요? 2번 100의 자리가 2면 어떻게 해요? 이렇게 시작하는 친구들이 가장 흔해요. 틀린 건 아니에요. 그냥 가장 흔한 풀이 5로 시작하면 더 이상 나올 수 있는 게 없으니까 얘만 버리면 되겠죠. 그럼 얘는 버렸어. 그럼 이제 맨 앞이 1이 오면 문제가 무슨 수라 그랬어? 홀수. 그러니까 이 맨 끝에는 무조건 홀수가 와야 돼. 그럼 요 가운데는 아무 수나 와도 되겠지. 그럼 1을 제외한 나머지들만 혹시 썼던 숫자 상관없어요. 왔던 숫자 또 와도 되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 자리에 올 수 있는 숫자는 몇 개예요? 9개. 9개나 돼요? 잠깐만. 100의 자리 수와 1의 자리 잠깐만. 각 자리 숫자가 모두 다르대요. 각 자리 수가 모두 다르죠. 그 9개가 아니라 몇 개야? 8개가 되겠지. 그럼 맨 뒤에 올 수 있는 건 1, 3, 5, 7, 9 중에서 1을 제외한 놈이 올 거 아니야. 그래서 푸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 다음에 여기 몇 개 오네. 그 다음 몇 개 오네. 그래서 곱해가지고 몇 찾고. 곱해서 찾고. 그래서 마지막에 요거 네모 3개 뭐 하면 돼요? 요거까지? 더 하면 돼요. 요게 가장 흔한 풀이고요. 이제 사실 이 문제가 제일 좋은 풀이는 뭐냐면 맨 앞에 홀수가 왔냐 맨 앞에 짝수가 왔냐를 판단하면 돼요. 왜일까요? 결국 이건 무슨 수 찾으면 돼요? 홀수 찾으면 되죠. 그럼 짝수가 쓰였냐 안 쓰냐에 따라서 경우의 수가 다 달라지니까 제일 풀이 좋은 건 첫 번째 맨 앞에 홀수가 왔다면, 두 번째 맨 앞에 짝수가 왔다면이라고 하고 문제 푸는 게 훨씬 빨라요. 자, 민채한테 물어볼게. 맨 앞에 홀수가 오면 올 수 있는 수 몇 개 있죠? 100부터 500 사이에서 1, 3, 두 개밖에 없어. 5는 안 되죠. 5가 들어가면 맨 끝에가 깨지니까. 그럼 두 개가 나와요.
그럼 그 다음에 무슨 수를 쓸까요? 그 다음에. 그 다음은 사실은 누구에 따라 영향을 받아요? 1의 자리에 따라 영향을 받을 거야. 근데 벌써 홀수가 하나 썼으니까 요 맨 뒤에 올 수 있는 숫자는 뭐죠? 1, 3, 5, 7, 9 중에서 누구를 제외한? 저 앞에 하나 사용한 홀수 하나 빼면 되겠죠. 몇 개밖에 없어요? 4개. 그럼 여긴 4개가 돼요. 그럼 요 10의 자리 숫자는 아무거나 다 올 수 있지만 결국 맨 앞에 있는 홀수, 맨 뒤에 있는 홀수 2개만 빼면 돼요. 그럼 지민아 몇 개가 되겠어? 원래는 0부터 9까지 올 수 있잖아요. 어? 왜요? 전체가 자연수잖아요. 그러면 8개가 올 수 있겠죠. 여긴 8개가 와요. 그래서 얘는 16 곱하기 4니까 얘가 64가지가 되겠네. 이해 가세요? 자, 준원아, 그럼 맨 앞에 짝수가 올 수 있대. 누구 올 수 있지? 2, 4. 그렇지. 얘는 2가지야. 그럼 맨 뒤엔 홀수 와야 돼. 1, 3, 5, 7, 9 전혀 영향 안 받네. 몇 가지? 5가지. 그럼 요 가운데는 맨 앞에 짝수 하나, 맨 뒤에 홀수 하나 뺄 거니까 또 몇 가지? 그렇지. 그러면 얘는 80가지가 되겠네. 그럼 이거 또는 이거니까 둘이 더해서 답은 144가지. 답은 5번이 바로 정답이 되겠죠. 근데 그러면 어떤 문제는 이렇게 풀고 어떤 문제는 이렇게 풉니까? 라고 하면 사실 자릿수 문제의 99.9%는 대부분 이렇게 풀어요. 그냥 맨 앞에 뭐가 왔을 때, 그 다음에 맨 뒤에 홀수 와야 되니까 뭐 만족할 때, 가운데 뭐가 올 때 이렇게 푸는데 특히 홀수 짝수 물어보는 문제, 이게 홀수여야 돼, 맨 끝에 짝수여야 돼 라고 하면 이렇게 푸는 경우들도 많아요. 왜냐면 앞에 홀수냐 짝수냐에 따라서 맨 뒤에 경우의 수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그냥 이게 가장 흔하니까 이 풀이를 난 꼭 고수하겠어 라기보다는 이 풀이가 먼저 우선시 돼도 상관없습니다. 뒷장 넘어가 볼게요. 자, 도로망은 안 할게요. 왜냐면 도로망은 왜 안 하냐면 여러분들 여기 앞에 버스 정류장 가서 나 어디 갈 거야.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해요? 나 거기 가는 버스 번호를 다 찾아요. 그럼 내가 파란 버스 타면 2개, 초록 버스 타면 3개. 그럼 너네들은 어떤 생각해? 내가 여기서 여기 갔다가 여기서 환승해서 여기 가는 게 몇 가지가 있지? 그냥 우리가 머릿속에서 생각하듯이 도로망은요, 제발 부탁인데 암산 좀 하지 마세요. 먼저 28, 29, 30을 풀라 그러면 내가 갈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를 먼저 다 쓰세요. 그 다음에 여기서 경우의 수를 찾아서 더 곱하고 마지막에 더해 주시면 된다. 제발 손으로 그 위에 따라서 그리면서 요렇게 가는 거 하나, 요렇게 가는 거 2개, 이러다 보면 셌던 거 또 세거나 빼먹고 세는 경우가 되게 많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29번 10초 컷으로 풀게요. 29번 10초. 준비. 그냥 A에서 B 가면 돼요. 시작. 끝났죠. 29번. 왜냐면 내가 A에서 B 가려면 가운데 원형으로 생긴 첫 번째 도로 몇 개? 3가지 중에 하나. 두 번째는 몇 가지 중에 하나? 맨 마지막은 7개. 그럼 결국 3, 5, 7 곱하면 정답이에요. 그러면 3, 5, 7만 곱해도 15 곱하기 7이니까 뭐가 나오겠어? 105가지. 그치? 답은 1번이 정답이 되겠다. 이해 가십니까? 자, 넘어갈게요. 자, 31번 같은 거는 오케이. 자, 약수의 개수 가볼게요. 이것도 작심 삼일 때처럼 물어봐야지. 은수야, 6의 약수 몇 개야? 자, 틀렸고 3개요? 틀렸어요. 자, 지혜야, 6의 약수 4개. 자, 틀렸어요. 준원아, 6의 약수 틀렸어요. 수연아, 6의 약수 그치, 8개라고 하셔야 돼요. 우리가요, 중학교 때까지는 약수라고 하면 양의 약수만 찾았는데요, 고등학교 때부터는 약수면 음수도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약수라고 나오면 음수와 약수를 다 포함한 채로 다 말해야 된다. 그래서 방금 말했듯이 6의 약수는 1, 2, 3, 6뿐만 아니라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마이너스 6만 말하면 돼요. 왜냐면 우리 약수의 개념이 뭐예요? 약수의 개념, 두 수의 곱으로 이루어진 형태의 숫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음수끼리 곱해도 6이 나오니까 우린 그거를 다 약수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고등학교 때 그래서 그게 약수인지 아니면 요 앞에 양의 약수인지를 꼭 말해줘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보시면 33, 34, 35번 보면 다 약수 앞에 양의라고 써 있어요. 근데 그러면 그냥 약수라고 나오는 경우는 없나요? 없어요.
어차피 개수가 그대로 2배 되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한 문제만 풀어볼게. 아, 이거는 너무 너네들 농락하는 거겠죠. 34번. 시작. 이거 공식 모르고 있는 친구들도 있던데, 34번. 정민채 모른다. 와우, 쉐더. 이거 중학교 때 배우지 않나? 약수의 총합? 안 배워요, 중학교 때? 이건 기억이 안 나는데요? 다 손으로 더하면 때릴 거예요. 얘 벌써 2 곱하기 5의 제곱이니까 3 곱하기 9개나 나오는데, 양의 약수의 개수가. 자, 한번 가볼까요? 일단 양의 약수부터 시작합시다. 100을 소인수분해하면 2의 제곱 곱하기 5의 제곱이에요. 그럼 벌써 얘들아, 우리 양의 약수의 개수 세는 방법은 아까 약수의 원리가 뭐예요? 두 수의 곱의 형태죠. 그럼 다시 말하면 얘들아 잘 봐. 우리가 2가요. 한 장 있을 수도 있고 2장 있을 수도 있고 2가 없을 수도 있고요. 5가 없을 수도 있고 5가 한 장 있을 수도 있고 5가 2장 있을 수도 있어요. 결국엔 두 수의 곱이 이루어져서 나오는 게 100인데 결국엔 나는 2를 선택 안 할 수도 있고 한 장만 선택할 수도 있고 2장만 선택할 수도 있고 5를 선택 안 할 수도 있고 한 장만 선택할 수도 있고 2장 선택할 수도 있어요. 그럼 각각의 벌써 경우의 수가 3이기 때문에 곱해서 9가지가 나온다는 거야. 그럼 결론적으로는 내가 선택하지 않는 게 하나씩 추가되니까 내가 소인수분해한 지수에 1씩 더해서 곱한 게 양의 약수의 개수나 똑같더라 라는 거지. 이해 가십니까? 근데 그걸 다 더하래. 이거 9개를 다. 이걸 어떻게 다 손으로 다 더합니까? 라는 거지. 근데 얘들아, 이거 예시를 보여줄게. 6의 약수 요거 4개 다 더하래. 그럼 앞에서부터 3, 6, 12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잘 봐. 우리가 1 더하기 3은 여기다 쓰고요. 2 더하기 6을 한번 2로 한번 묶어볼까요? 그러면 다시 1 더하기 3이 나와요. 그럼 다시 1 더하기 3으로 묶어볼까요? 그럼 1 더하기 2가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4, 3, 12 이렇게도 구할 수 있죠. 근데 이걸 쓰고 보니까 우리가 지구상에서 0의 0승을 제외하고는 다 몇이죠? 1이에요. 그래서 요 1을 어떻게 바꿀 거냐면 3의 0승으로 바꾸고 3의 1승으로 바꿀게요. 요 1은요 2의 0승이랑 2의 1승으로 바꿀게요. 그 말 뜻은 뭐냐면 결국엔 6도 2와 3을 약수로 가지고 있는 인수분해가 된 건데 결국 그것들만 따로따로 모아서 한번 식을 만들어 보니까 1 더하기 3, 1 더하기 2 3의 0승 더하기 3의 1승 2의 0승 더하기 2의 1승이더라 라는 거지. 이해가? 그래서 얘가 4 곱하기 3에서 12 이렇게 구해지더라 라는 거지. 근데 이걸 쓰고 보니까 그럼 제가 선생님 약수를 다 쓴 다음에 더하기 해보고 묶어보고 다시 이런 짓을 해야 됩니까? 그건 아니고 이제 공식으로 만들어 보니까 결국엔 얘 소인수분해가 2 곱하기 3이지 않냐. 그럼 너가 아까 얘를 2를 안 쓰거나 2를 하나만 쓰거나 3을 안 쓰거나 3을 한 장만 쓰거나 결국엔 얘네 둘을 더한 게 똑같지 않냐라는 거지. 그래서 선생님 그러면 이제 제가 요거를 만약에 약수의 총합을 구한다고 하면 2를 안 쓰거나 2를 한 장만 쓰거나 2를 2장만 쓰거나 더하고 5를 안 쓰거나 5를 한 장만 쓰거나 5를 2장만 쓰거나 그걸 다 더해서 곱하면 되겠네요 라는 거지. 따라서 얘는 1 더하기 2 더하기 4니까 7 1 더하기 5 더하기 25니까 31 이렇게 나오겠네. 그래서 얘네들이 곱한 약수의 총합은 217이더라 라는 거지. 그래서 아까 뭐랬지? 이게 B라고 생각하면 되고 얘가 A라고 생각하면 되니까 답은 226. 답은 몇 번? 1번이 바로 정답이더라 라는 거. 아셨죠? 요거 알고 계셔야 돼요. 약수의 총합. 아셨죠? 근데 하나만 물어볼게. 야, 이거 틀리면 조금 서운하거든. 약수의 총곱 구해봐. 다 곱하래. 저 약수들. 근데 이거는 선생님 큰일 났어. 이거 뭔가 더 심오해지는데요. 이딴 생각하시면 안 돼요. 약수 자체가 원래 뭐로 나와요? 곱하기로 나와요. 그럼 잘 봐. 이거 곱하면 뭐 나와? 이거 곱하면? 곱하면 6의 몇 승? 2승이야. 그럼 결국엔 약수의 총 곱은 6이 나오는데 몇 세트가 나오는지를 구하면 되는 거야. 근데 이 약수가 몇 개였어? 4개였지. 몇 개씩 만나서 6대? 2개. 그러니까 몇 세트 나와?
두 세트. 그래서 6이 2승이 되는 거야. 근데 이렇게만 가르치면 무슨 문제가 생기게 해요? 약수가 홀수기인 것도 있잖아. 제곱수들. 그럼 이제 문제가 복잡해지겠지. 자, 한번 가볼까? 우리 25의 약수의 총 곱을 구하래. 좀 예시를 바로 가자. 다른 걸로. 뭐 하냐면 우리 16으로 가볼까? 16? 16에 1번 약수 개수 구하시오. 2번 양의 약수 구하시오. 개수. 3번 양의 약수의 총합 구하시오. 4번 총 곱 구하시오. 양의 약수. 자, 간다. 민채가 한번 가볼게. 일괄적으로. 민채야, 일단 16을 소인수분하면 몇 개 나와? 2의 몇 승? 그렇지. 그럼 자, 물어보겠습니다. 약수의 개수는? 10개. 그렇지. 자, 그 다음은? 5개. 총합은요? 계산 중입니다. 그냥 식으로 불러. 31, 2의 0승, 2의 1승. 2의 3, 2의 4. 이렇게 구하면 돼요. 자, 약수의 총 곱 구해볼까? 2의 0. 일단 16이 나올 거야. 근데 이게 몇 세트 나오는지가 문제인 거야. 아까 양의 약수가 몇 개였어? 5개였지. 근데 2개씩 만나서 16 나온단 말이야. 그럼 완벽한 세트는 몇 세트야? 근데 가운데 왜 얘는 홀수개가 5개가 나왔냐? 가운데가 뭐야? 자기 자신 제곱수잖아. 그럼 여기다 뭐만 곱하면 돼? 16. 4. 그렇지, 4 곱하면 되겠지. 왜냐면 4 곱하기 4에서 16인데 우린 약수는 하나로 치니까. 얘만 한번 곱하면 돼. 이해 가십니까? 넘어가도록 할게. 하나 더 해봐? 요건 너무 쉬워서 안 하고 싶은데. 37번 시작. 지나가던 초딩도 푸는데 이거 37번 큰일 났네. 잘 생각해봐. 1의 자리 숫자가 5가 나와야 된대. 어렵나 이거 좀 생각하기? 자, 가볼까요? 일단은 300부터 소인수분해 해주세요. 뭐 곱하기 뭐죠? 3 곱하기 2의 제곱. 곱하기. 2의 제곱. 그렇죠. 이게 300이에요. 근데 여기서 시작했으면 땡큐인데 이걸 또 몇 승 하래요? n승 하래요. 그럼 우리 아시다시피 분배 법칙이 성립할 거니까 3의 n승, 2의 2n승, 5의 2n승이 결국 300의 n승과 동일합니다. 맞아요? 근데 여기서 자 이거 그럼 너네 약수를 찾는다라면 저 우리 지수에다가 뭐 하면 돼요? 더하기 1 한 다음에 다 뭐 하면 돼요? 곱하기 하면 돼요. 그러면 엄청 많은 약수의 개수가 나올 거거든요. 근데 문제 읽어볼게. 그 중에서 1의 자리 숫자가 5인 것만 찾아달래요. 그럼 1의 자리 숫자가 5인 거면 나 물어볼게요. 얘가 껴있으면 골치 아파집니다. 2의 거듭제곱이 껴있으면. 왜? 얘가 껴있으면 자칫 잘못하다가는 6이 나올 수도 있고요. 아니면 얘랑 곱하면 무조건 끝자리가 뭐로 끝나요? 0으로 끝날 수 있어요. 그럼 이건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저 2는 인수로 갖고 있으면 되겠다 안 되겠다? 안 되겠다. 그럼 애초에 2는 어떻다? 없었다.
그럼 2는 없는 채로 생각하자는 거야. 2는 없이 1의 자리가 5가 나올 것만 찾아달라. 그러면 난 얘랑 얘 갖다만 한번 약수의 개수를 찾아보자. 이거. 그럼 얘 갖다 약수의 개수 찾으면 요 지수에다 뭐 더해서 1 더해서 뭐 하면 돼? 곱하면 돼. 그럼 물어볼게요. 저 두 개로만 무조건 숫자 만들면 끝자리가 무조건 5 나올까요? 재원이가 맞대요. 이렇게 고개 격하게 끄덕였어. 난 얘네 둘 갖다가 얘가 끼면 문제가 생기니까 없앴잖아. 근데 얘네 갖다가 약수를 만든다 그러면 얘만 이용해서 만드는 것들은 끝자리가 5가 나와요? 안 나오잖아. 3, 9, 27, 7 이딴 것만 나올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얘네 둘이 꼭 필요해서 걔네 갖다 약수의 개수를 찾았더니 그 안에 지 혼자만 이용해서 만들어지는 약수가 포함되어 있는 거야. 그걸 몇 개 빼주면 돼? 그랬더니 몇 개 나왔대? 오케이. 그럼 n 플러스 1로 묶으면 2n 나오네. 40. 2로 나누면 20. 얘들아 이거 연속하는 뭐야? 두 수지. 연속하는 두 수 곱했더니 20 나온대. 그럼 뭐 곱하기 뭐지? 5, 4. 그럼 n 값은 뭐 나와야 돼? 4. 답은 4가 정답인가 보네. 이거 자 이거 빨리 이해하세요. 빨리. 자 첫 번째 이거 왜 2 지웠어요 선생님? 2가 끼면 끝자리 5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온다. 그래서 없앴어. 그럼 끝자리는 3의 거듭제곱과 5의 거듭제곱만 있으면 돼. 그럼 끝자리에 무조건 5가 나올 수도 있어. 그래서 둘 갖다가 약수의 개수를 구했어. 근데 웬걸? 3 갖다만 만들면 안 되잖아. 그래서 3 갖다만 만든 걸 빼준 거지. 그럼 그게 40개가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지. 자, 벌써 이제 반은 좀 이제 작살나고 있어요. 자,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유형 10번 가볼게요. 유형 몇 번까지 있니, 이거? 끝나가요. 좋아, 좋아. 자, 유형 10번. 야, 이거 작심삼일해서 아주 그냥 재밌게 다뤘던 문제죠. 그쵸? 그치, 예설아? 자, 가볼게. 졸리면 뭐 해라? 졸리면 뭐 해야 되더라? 엄마 생각. 엄마 죽어. 그럼 갑자기 정신이 드지, 준원아. 너 페루나야? 아니지? 그러면 엄마를 위해서라도 열심히 공부해야 돼. 우리 알았지? 저뭔 소리인지 좀. 어떤 거? 졸았으니까 눈이 거의 뭐 동태 눈가로 들어오는데. 그게 아니라 이게 이엔스를 나눈 거잖아요. 없앤 거죠. 2에 2n승이 껴있으면 무조건 약수 끝자리가 5가 나올 수가 없거든. 짝수니까. 그치? 나눠지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거 그냥 생각 안 하고 진짜 그건 없다 생각하면 되잖아. 없다 생각하면 되잖아. 약수 중에서 2가 포함되지 않은 약수들을 고르자는 거지. 그러면 절대 우리는 끝자리가 5가 아닌 다른 숫자가 나올 수가 없으니까. 저건 뭐죠? 어떤- 플러스 이거? 이거는 얘네 둘 갖다만 만든 약수의 개수인 거지. 플러스를 왜 빼요? 3으로만 이거? 그 안에 이거 그냥 수업을 안 들은 거 아니야? 그거는 얘로만 너 얘 둘 갖다가 숫자 만들어봐. 내에서 막 만들었어. 근데 그 안에는 얘 갖다만 만든 것도 있잖아. 왜냐면 우리가 아까 6의 약수도 보면 그게 안 되는 거잖아. 자 갈게요. 유형 10번. 그게 40이에요. 그건 문제에서 줬어요. 자 여러분 그 유형 10번은요 두 글자만 헷갈리지 않으시면 돼요. 바로 뭐냐면 지불 방법인지 그치 방법인지 가격인지. 금액인지. 자, 지불 방법은 나는 돈은 충분히 있고요. 그거 갖다가 그 물건 값을 지불하는 방법이야. 근데 어떨 때 5,000원짜리는 내가 1,000원짜리로 낼 수도 있고 5,000원짜리 한 장으로 낼 수도 있고 1,000원짜리와 500원짜리를 섞어서 낼 수도 있잖아. 따라서 지불 방법은 내가 돈을 내는 모든 경우의 수를 다 다른 걸로 봐주는 거야. 지폐를 사용한 것과 동전을 사용한 것과 혼합은 다 다른 경우야. 다 다른 경우. 근데 지불 금액은 뭐냐면 너 5,000원짜리 낼 거야? 자, 5,000원짜리 물건을 샀어. 5,000원짜리 한 장 내나 1,000원짜리 5장 내나 500원짜리 10개 내나 어때? 다 똑같지? 그럼 얘는 같은 금액인데 사용한 돈의 종류가 다르다는 것도 다 그냥 같은 걸로 보자는 거야. 너가 5,000원짜리 한 장을 내든 1,000원짜리 5장을 내든 내 입장에서 5,000원이야. 그럼 얘들아 인간적으로 지불 방법과 금액에서 누가 더 경우의 수가 많겠니? 방법이겠지. 이해가? 그래서 자기가 금액을 찾았는데 방법보다 크게 나와. 그럼 무조건 틀린 거야. 왜냐면은 얘는 같은 5,000원이어도 1,000원짜리 5장과 5,000원짜리 한 장을 다른 걸로 본 건데 얘는 같은 걸로 본 거니까 얘는 중복이 있을 수가 없거든. 그럼 이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야. 선생님 그러면 내가 5,000원짜리를 낼 때 1,000원짜리 5장
500원짜리 10개, 그리고 1000원짜리 5,000원짜리 한 장. 이건 다 같은 걸로 보는 거잖아. 그럼 이게 절대 충돌이 안 나려면 1000원짜리를 5,000원짜리로 바꿀까? 5,000원짜리를 1,000원짜리로 바꿀까? 5,000원짜리. 그치. 그래야지 충돌이 안 날 거잖아. 왜냐하면 1,000원짜리를 만약에 다 5,000원으로 바꾸면 난 4,000원짜리는 못 사는 거야. 왜? 거스름 돈이 없는 거거든, 이런 문제들은. 그래서 1,000원짜리를 5,000원짜리로 바꿔버리면 난 4,000원짜리 못 사고 3,000원짜리도 못 사잖아. 하지만 5,000원짜리를 1,000원짜리로 바꾸면 3,000원짜리 살 수도 있고 5,000원짜리 살 수도 있고 6,000원짜리 살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금액 같은 경우는 고액권을 저액권으로 환전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환전. 자, 그럼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 첫 번째, 제가요 선생님 100원짜리가 5개 있고요, 500원짜리가 이거 4개로 할게. 500원짜리가 1개 있고요, 1000원짜리가 1개 있습니다. 제가 이거 갖다가 만들 수 있는, 지불할 수 있는 방법의 개수 좀 찾아주세요 라고 했어. 그럼 자, 약수랑 똑같아요. 내가 100원짜리를 사용하지 않던가 하나만 쓰던가 2개, 3개, 4개. 그럼 5가지네. 500원짜리를 안 쓰던가 하나만 쓰던가 2가지네. 1000원짜리를 안 쓰던가 한 장만 쓰던가 2가지네. 근데 나는 이걸 동시에 지불할 거니까 곱해서 답은 20가지가 될 거야. 근데 물건을 사놓고 돈 안 내면 돼? 안 되잖아. 그래서 마지막에 돈을 안 내는 경우의 수를 하나 빼서 답은 19가지라고 써주면 되는 거야. 이거는 방법의 개수다. 자, 근데 만약에 내가 요거를 살짝 숫자를 바꿔서 얘를 2개로 올렸어. 자, 그럼 내가 지불할 수 있는 금액을 한번 볼게. 자, 100원짜리는 4개밖에 없어. 그럼 500원짜리랑 충돌 날 일 있어, 없어? 없어요. 하지만 500원짜리 2개는 자칫 잘못하다가 1000원짜리 물건을 사면 500원짜리 2개 낼지 1000원 낼지 고민이 되는 거야. 그럼 그 고민은 곧 중복이 될 거니까 미리 환전하자고. 1000원짜리 한 장을 500원짜리로. 그럼 500원짜리가 몇 개가 돼?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방법이랑 똑같아. 더 이상 충돌은 안 날 거니까. 그러면 5 곱하기 5. 그리고 돈 안 내는 거 안 되지. 그래서 답은 24가지가 되더라라는 거. 충돌이 없으면 금액이랑 방법을. 그렇지, 똑같아요. 방금도 잘 말했어. 4, 1, 1이면 절대 충돌 날 일 없죠. 그럼 방법하고 금액은 같은 경우의 수가 나와요. 이해하십니까? 환전할 필요가 없어지는 거니까. 자, 그럼 한 문제만 한번 풀려볼게. 자, 요거 한번 해볼게. 41번 한번 해보세요. 41번. 요거는 뭐 그냥 한 10초면 풀 거니까 여러분들이라면. 답만 말하고 넘어갑시다. 답은 2명만 맞춰볼게. 그 둘이 똑같으면 그냥 넘어가는 거고. 최지민이랑 신희찬 일치시켜볼게. 자, 다 풀었나요? 41번. 자, 휘찬아, 너 몇 나와? 3번이요. 3번. 최지민. 네, 그럼 답은 3번으로 하겠습니다. 아셨죠? 신뢰도가 높다는 거죠. 자, 가볼게요. 최단거리 한번 가볼게요. 얘들아, 이 최단거리가 나올지 안 나올지 솔직히 모르겠거든. 왜냐면 이 최단거리는 지금까지는 안 나왔어요. 지금까지는 작년에는 안 냈던 걸로 기억하는데, 근데 수행평가로는 냈던 것 같거든. 이 최단거리는 뭐만 기억하면 되냐면 화살표만 제발 잘 그리세요. 화살표. 자, 한번 가볼게. 우선 여러분들한테 꿀팁부터 하나 알려드릴게요. 만약에 요런 길이 있었어요. 여기가 A예요. 여긴 B입니다. 자, 첫 번째 꿀팁부터 먼저 드릴게요. A에서 B로 가는 최단거리 구해달래요. 그럼 여러분, 우리 최단거리라는 건 돌아서 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되고요. 왔던 길 돌아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면 결국엔 A에서 B를 갈 때요, 원래대로라면 정석대로 먼저 가르칠게. 1학년 때는 화살표를 무조건 그리셔야 돼요. 이렇게. 내가 A에서 B를 갈 때 바라봐야 되는 시선대로 화살표를 그리는 거야.
여기서 갑자기 왼쪽으로 트는 학생은 없을 거야. 다 B쪽을 향해서 위를 쳐다보거나 오른쪽을 향해서 가야 되는 거지. 그 다음에 뭐만 하면 되냐면 숫자만 잘 쓰면 돼요. 가볼게. 잘 봐. 잘 봐. 여기서 여기 가는 거 몇 가지? 한 가지죠? 요 길 하나밖에 없잖아. 민채야, 여기서 여기 가는 거? 여기서 여기 가는 거? 여기서 여기 가는 거? 여기서 여기 가는 거? 여기서 여기? 여기서 여기? 자, 111이면. 그래서 양쪽 끝은 다 항상 1111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갈 거야. 여기 갈 때는 이렇게 올 수도 있고 이렇게 올 수도 있죠. 그럼 몇 가지야? 근데 이제 여기까지는 암산이 됐는데 여기 올 때는 그럼 이렇게 갔다 헷갈리잖아. 근데 보니까 이 1과 이 1이 더해서 얘가 2가 된 거야. 그럼 여기 몇 가지야? 여기는? 여기는? 자, 여기는? 2가 오고 1이 오잖아. 여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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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여기는? 20. 여기 더하면? 실제로 A에서 B까지 가는 경우의 수가 35가지입니다. 이해 가시죠? 엄청 크면 어떡해요? 아, 그렇지. 이제 그걸 위해서 제가 꿀팁을 알려드리겠다는 게 원래 2학년 과정인데. 근데 학교 시험은 절대 이렇게 안 낼 거야. 왜냐면 너무 길이 매끄럽잖아. 중간에 이제 막 코로나도 터지고요. 막 공사장 생기고 막 물 수도관 터지고 막 웅덩이 생기고 난리 납니다. 근데 일단은 가장 깔끔하게 구하는 방법은 2학년 과정에서는 어떤 단원이냐면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이에요. 그치? 우리가 기본적으로 아마 선행 좀 다음 시간에 배울 거지만 순열이라 하면 순서가 필요하거든요. 근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ABC를 일렬로 나열한다 그러면 몇 가지예요? 6가지예요. 그 선행을 하신 분들은 얘가 3팩이니까 6인 걸 알 텐데 만약에 AAB를 일렬로 나열한다면 몇 가지죠? 3가지예요. 근데 이 3가지를 선생님 그럼 제가 노가다로 ABA, AAB, BAA 요거 어떻게 다 따져야 되냐? 근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자고. 그냥 얘를 답을 6이라고 해버려. 근데 이걸 6이라고 썼다는 건 요 AA 같은 모양이지만 얘네들끼리 자리 바꾼 것도 다른 걸로 본 거야. 이 6은. 근데 지네들끼리 자리 바꾸는 건 같은 거니까 나눠주자고. 그럼 2명이 일렬로 쓰는 경우에서 몇 가지야? 2팩. 그래서 나눠서 답은 3. 똑같이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지. 근데 이걸 공식으로 쓰니까 어떻게 쓸 수 있냐면 몇 명이야? 그럼 3명을 일렬로 세워. 몇 명이 같아? 그리고 몇 명이 혼자야? 이걸로 나누면 똑같이 3이 나온다는 거야. 이게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이야. 그럼 내가 문제를 내볼게. 만약에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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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B,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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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C 이쁘게 10명 맞췄어. 이 10명을요 일렬로 나열하래요. 그럼 일단 야 그냥 일렬로 서. 몇 팩? 10팩이야. 근데 지네들끼리 자리 바꿔. 몇 팩? 지네들끼리 자리 바꿔. 지네들끼리 자리 바꿔. 이거 나누면 이게 바로 다른 경우의 수가 되는 거야. 이게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이거든. 근데 얘도 길도 똑같아. 여러분들 결국 A에서 B 가려면 오른쪽으로 몇 번 가야지 도착해? 3번이야. 오른쪽으로 2번 가서 도착할 수 있어? 없어. 절대 4번. 그럼 위쪽으로 몇 번 가야 돼? 4번이야. 근데 여러분들 이 구한 이 35가지는 오른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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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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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쪽 이거를 나열한 것뿐이야. 잘 봐. 오, 위, 위, 하나. 위, 위, 오, 하나. 오, 위, 오, 위, 오, 위, 오, 위. 하면 또 하나. 이게 35가지에 다 포함되어 있는 거야. 근데 이걸 언제 다 손으로 세고 있냐 이거지. 그러면 우리 그냥 이거를 나열하자. 몇 팩? 몇 팩? 그렇지. 그럼 765에 3은 75, 35 나오잖아. 똑같이 35가 나오는 거지. 근데 이건 언제만 되냐? 길이 매끄러워야 돼. 중간에 빠짐도 없고 완벽하게 어떻게 보면 사각형 내에서 움직일 때야. 근데 갑자기 가운데 수도가 안 터져. 못 지나가. 요러면은 이제 우린 저걸 노가다 해야 돼. 사실은 선생님 같은 경우는 저거를 이제 일명 검문소 문제라 그래. 검문소. 이거 지금까지 잘 봐. 이게 검문소 문제가 왜 까다롭냐면 검문소는 우리 어디다 설치해? 잘 봐. 우리 학원 입구에서 나갔어. 그럼 오른쪽 아니 왼쪽이 있지. 입구에서 학원 입구에서 나가면. 근데 도둑이 들었어 학원에. 그러면 검문소를 오른쪽 왼쪽 두 갈래길이 있으니까 두 갈래길 둘 다 설치하고 또 오른쪽으로 꺾었을 때는 연세대로 올라가거나 앞으로 직진하거나 아니면 요 밑으로 파리바게트로 내려가는 3개의 길이 있으니까 이 셋 중에 하나는 꼭 지나가니까 꼭 지나가는 길에다 검문소를 설치하잖아. 그러니까 검문소는 어떤 경우에도 꼭 지날 수밖에 없는 곳에 설치해야 되는 거야. 예를 들어서 이런 공간이 있었어. 이렇게 공간이 있었는데 여기에 빵 하고 터진 거야. 여기.
여기에. 그래 놓고 여기서 여기까지 가래. 그러면 내가 이거를 아무리 위에 덧방을 해갖고 막 그림을 그려도 반드시 이 B에 도착하려면 반드시 지나야 되는 점이 있어. 두 개가 있습니다. 어디게? 요런데요. 아니지, 요렇게 피해서 갈 수 있잖아. 여기다 설치했는데 도둑은 이렇게 멀리 도망가. 이거 안 지나갈 수 있잖아. 반드시 별생 난리를 쳐도 꼭 지날 수밖에 없는 점이 있어요. 어디게요? 대각선 모서리. 요거예요, 요 두 개. 그래서 여기를 C라고 두고 요걸 D라고 두는 거야.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게 구하면 되냐면 A에서 C를 갔다가 B를 가는 거. 아까 그 최단 거리랑 똑같아. 두 번째는 A에서 D를 가, 그 다음 B를 가는 거. 그럼 물어볼게. A에서 C 가는 건 완벽한 직사각형이잖아. 가로 몇 개? 두 개? 세로 몇 개? 네 개. 그럼 합치면 위 합치면 몇 개? 그럼 몇 회? 그럼 뭐나? 15. 그리고 C에서 B 가는 건 몇 가지밖에 없어? 한 가지지. 찍 하나밖에 없잖아. 두 번째, A에서 D 가는 거 4개, 위 2개. 몇 개? 그리고 D에서 B 가는 거 몇 개? 그럼 답은? 30가지지. 자, 봐봐. 간다. 잘 봐. 그 공간만 피해가면 돼. 자, 간다. 숫자 불러. 1111111이야. 자, 간다. 민채야, 시작. 그 다음. 3, 4, 5. 여기. 6. 여기 15 도착했지? 여기 뭐나? 10. 여기? 15. 15고 15네? 30. 똑같지? 그림을 그려도 똑같은 거야. 근데 문제가 뭐냐면 저 검문소가 저렇게 깔끔할까? 지금까지 수능에서 최다 검문소가 8개 나왔어요. 8개요.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검문소 말고 그냥 화살표 그리라고 해요. 도저히 못 찾아요. 왜냐면 이 검문소를 쉽게 찾는 방법이 내가 A에서 B를 가고자 하는데 이 빵꾸난 지점에 대각선 X자가 되게끔 그리면 돼. 나는 일로 갈 건데 나를 가지 말고 막아버리네. 그래서 여기랑 여기가 검문소야. 다시 한번 다른 그림 한번 그려볼까? 예를 들어서 이 검문소가 이렇게 터졌어. 이렇게 있었는데 예를 들어서 여기가 터졌어. 여기가 다 못 가. 그럼 잘 봐. 나 A에서 B 갈 거야. 내가 일로 갈 건데 나 가지 말라고 막네. 여기가 검문소야. 그래서 A에서 C 갔다 B 가거나 A에서 D 갔다 B 가거나 이 경우밖에 없어. 미안. 잠깐만. 여기 있다. 하나 더. 여기도 검문소예요. 그래서 여기를 C, D, E라고 잡으면 A, C, B, A, D, B, A, E, B 이 세 가지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게 8개 나왔다고요. 검문소가. 근데 응. D는 안 지나도 되잖아. 아니요. 여기 안 지나가고 갈 수 있잖아요. 이렇게 해서 갈 수 있잖아. 그러니까 여기도 무조건 여기를 안 지나면 여긴 무조건 지날 수밖에 없는 거야. 그러니까 터님이 동그라미 친 저 흰 색깔을 안 지나고 B에 도착하는 경우 찾으면 제가 100만 원 드릴게요. 이걸 안 지나고 이 셋 중에 어느 정도 안 지나고 이 B에 도착하면요. 뭐 비행기 죽여버릴 거야. 알았지? 그런 경우는 없어요. 아셨죠?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 45번 한번 봐볼까? PQ에 공사장이 생겼대요. PQ에. 근데 이건 사실 공사장이 이렇게 좌표점에 생기면 땡큐예요. 어중간하게 막 이런 중간도 아니고 이런 딱 격자점 겹치는 데 있으면 땡큐가 이러면 되잖아. A에서 B 가세요. 그냥 공사장 무시하시고. 그 다음 뭐 하면 돼? 공사장 있던데 빼요. 그치. 하필 공사장을 들렸다가 가는 걸 빼는 거야. 그래도 돼요. 여사건인 거죠. 근데 공사장이 이렇게 딱 격자점이 아니라 어중간하게 막 이런 데 있어요. 그럼 머리가 아파지는 거야. 왜? 이런 데 있으면 여기가 아예 애초에 없는 거 생각하면 되거든? 근데 여기에 공사장이 생기면 여기까지는 올 수 있어요. 여기서 다만 이쪽 길을 못 갈 뿐인 거야. 그래서 이렇게 격자점에 있을 때는 그냥 그리세요. 화살표. 그 지점을 절대 못 들어가게. 그런 게 제일 빨라요. 아셨죠? 자, 뒷장 넘어가서요. 색칠하는 거 하고 오늘 수업 끝낼게요. 색칠하기는 제가 작심삼일에서 가장 많이 다뤘어요. 뭐라고 다뤘냐면 제발 평소에 했던 문제 방식대로 풀지 말라고. 이게 되게 달콤한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달달한 거 먹은 뒤에 쓴 거 먹으면 더 쓰거나 조금 덜 달달한 거 먹으면 또 덜 달다고 뭐라고 해요.
근데 여러분들 대부분 색칠하기 처음에 선행 배웠을 때 특히 겨울방학에 나도 겨울방학에 그렇게 가르칠 수밖에 없어. 왜? 애들이 지금 당장 대가리가 1학년 대가리가 아니다 보니까 이것마저 어렵게 가르치면 포기할 것 같으니까 요때는 달달한 방법을 가르쳐 줄 수밖에 없어. 뭐? 54333 법칙. 이거밖에 몰라. 무슨 뜻이냐면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색칠하래. 이런 거. 제일 흔한 문제지. 지구상에서. 이거 만약에 여러분들이 지금 중3 겨울방학이에요. 아니면 중3 여름방학. 근데 이거 1학년 때 배우는 거야. 이거 어떻게 배울까? 자, 공간 5개지, 색깔 5개지, 여기다가 색칠하면 되는데, 쓴 거 또 칠해도 돼. 근데, 이웃한 거만 다른 거 칠해라. C랑 D랑 같은 거 칠하면 구분이 안 되니까. 그럼 그때 당시에는 이렇게 가르칠 수밖에 없어. 자, A에 몇 가지 칠할 수 있어요? 5가지요. 그럼 B에는요, 얘 쓴 거 빼고요, 4개. 그럼 C도 얘 뺀 거 3개예요. 근데 D에는 B에 칠한 거 또 칠해도 돼요. 어차피 한 칸 건너뛰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A랑 C랑 겹치지만 않으면 되니까 3개. 여기도 3개예요. 그래서 5, 4, 3, 3, 3, 3 법칙이라고 하죠. 애들이 제일 많이 흔하게 쓰는 색칠 문제예요. 근데 문제가 뭐죠? 저게 안 되는 게 나와요. 요즘 수능과 내신에는. 예를 들어서 46, 47, 48번에는 없어요. 근데 49, 50, 51번 같은 경우는요. 자칫 잘못하다가 5, 4, 3, 3, 3 법칙 쓰면 무조건 답이 적게 나와요. 더 많아야 되는데. 아니면 덜 나오거나 더 나오거나 둘 중에 하나 나올 거예요. 그럼 왜 그러냐라고 하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색칠을 할 때 방금도 했지만 B랑 D랑은 어때요? 같은 색깔을 칠해도 되고 다른 색깔을 칠해도 돼요. 그래서 우린 애초에 B와 D에 같은 색깔을 칠했다와 칠하지 않았다를 경우의 수를 나눠서 풀자는 거야. 그래서 우린 어떻게 하냐? 1번. 이거는 모든 문제에 다 통해요. A와 D가 같을 때, A와 D가 다를 때로 한번 접근해보자 이거야. 미친 거지. A가 아니라 B랑 D. 근데 이 문제로 안 할게. 더 복잡한 걸로 할게. 예를 들어서 49번으로 한번 가볼게. 49번. 자, 49번에 보면 그림이 이렇게 돼 있거든요. 요렇게 가 있고 요렇게. 자, 이렇게 나오면 5433 법칙이 안 통할 수도 있어요. 한번 그 법칙으로도 한번 찾아볼까요? 색깔 몇 개로 쓴대요? 4개. 자, 민채 여기 몇 가지? 4가지요. 그 다음 B에는? 3가지요. C에는? 얘가 안 만나는 거야. 이거 안 만나는 거야. 얘랑만 다르면 돼. 3가지. 얘는? 2가지. 그럼 얘는 12 곱하기 6이니까 72가지가 지금 나오면 돼요. 자, 근데 한번 볼게. 자, 72가 있어 보기에. 4번에 있네요. 이게 4번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자, 원래 정석은 어떻게 해야 되냐? 경우의 수를 2가지로 나눠야 돼요. 너 썼던 거 또 써도 돼. 근데 확실하게 같은 색깔을 칠해도 될 때를 먼저 찾아라는 거야. 그럼 어디랑 어디야? A랑 C도 되고 B랑 D도 돼요. 그럼 애들이 여기서 고민을 해요. 선생님, 저는 A, C를 할까요? B, D를 할까요? 라고 질문을 많이 해. 근데 제가 이 색칠 문제는 왜 오답이 나오냐면요. 더 세거나 덜 세거나예요. 그러니까 중복이 많이 발생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색칠할 때요. 잘 봐. A부터 칠하는 이유가 뭐예요? 이 문제는? 접하는 게 많이. 그렇죠. 제일 접하는 게 많다라는 건 그 다음 거에 영향을 많이 끼친다는 거예요. 영향을 많이 끼친다는 건 더 세지는 걸 방지할 수 있다는 거야. 그러면 A, C, B, D를 잡을 때도요. A, C 할지 B, D 할지 고민이에요 라고 하면 너가 그걸 하나를 잡았을 때 가장 영향력이 높은 애를 선택하는 게 좋아. A는 2명, C도 2명, B도 2명, D도 2명이면 이건 너 하고 싶은 대로 해라 이거야. 그럼 저는 한번 A, C로 한번 접근해 볼게요. 그래서 A, C가 같을 때 A, C가 다를 때로 가볼게. 민채야, A, C 같아도 된대. 같은 색깔 칠하자. 몇 가지? 그럼 B에는 몇 가지? 3가지. D에 몇 가지? 3가지. 그래서 얘는 9, 4, 36이 나오고요. A랑 C랑 달라야 되는데 A에 몇 가지? C에 몇 가지? 3가지. B에 몇 가지? D에 몇 가지? 2가지지 않을까요? 이렇게만 다르면. 그러면 12 곱하기 4니까 뭐 나와요? 둘이 더해볼까요? 몇 나오죠? 84가지 나와요. 답이 84예요. 답은 5번입니다. 어때요? 달라요. 덜 세졌다는 거야. 저 위에 걸 하지 말라는 거. 하지 말라는 거죠. 왜? 저거는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다는 거야. 근데 얘는
안 돼. 원래 이걸로 풀리는 문제 있죠. 원래 이걸로 풀리는 문제도 이 방법이 통해요. 근데 이 문제가 되는 건 이 문제도 되겠지만 이 문제 되는 건 이게 안 될 수도 있으니까 그냥 모든 문제요. 그럼요. 당연하죠. 색칠 문제는 이거 하지 마세요. 왜덜 세지? 방금도 말했잖아. 이거는 여기 칠해졌을 때 이웃한 거에 대한 거잖아. 근데 애초에 이 경우의 수에는 A씨가 같을 때와 다를 때가 아니라 단순히 여기 칠한 거 못 쓴다, 여기 칠한 거 쓸 수 있다. 이것만 돼 있는 거야. 저거는 응. BD랑 CE랑 아무거나 잡으면 돼요. 그리고 지금 민채가 질문 잘했어요. 그럼 선생님, 저는 선생님 논리대로라면 BD를 잡을까요? CE를 잡을까요? BE를 잡을까요? 요 세 가지 중에 고민이 돼요. BD 잡을까요? CE 잡을까요? BE 잡을까요? 요걸 많이 물어봐. 일단 여기서요. 누구는 100% 탈락이냐면 BE는 탈락입니다. 얘는 탈락이에요. 왜 그럴까요? 이건 학원 책에 우리나라의 시중에 파는 정석에도 안 써 있어요. 그냥 이거는 문제를 통해서 터득하는 건데 뭐냐면 우리가 요 한 세트를 잡을 때는요. 방금 민채가 처음에 말한 대로 영향력을 많이 끼쳐야 돼요. 그래서 BD를 하나, CE를 하나 어차피 똑같긴 똑같거든요. 비슷비슷하거든요. 근데 왜 BE는 안 되냐라고 하면 우리가 색칠을 한 다음에 그 다음 번째에 칠하는 건 그 전 번째 칠해진 다음 이웃한 거부터 먼저 칠할 거거든요. 근데 B랑 E를 해버리면요. 그 다음 칠할 때 C와 D가 자칫 잘못하다가는 같은 색깔이 칠해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요 세트를 잡을 때는 어떤 국룰이 있냐? 퐁당퐁당이 돼야 돼요. 하나 잡으면 한 다리 건너뛰고 잡아야 돼요. 두 다리를 건너뛰면 안 돼요. 한 다리만 건너뛰셔야 돼요. 여기서도 지금 여기선 있나? 여기 51번 봐봐. 51번 누구 잡을래? 민채야. 너가 경우의 수 말해봐. 51번. 51번이 51번 누구 세트 잡을래? 첫 번째 아무거나 말해. A요. CA 잡아도 돼요. 또 BE, BE 잡아도 돼요. 또 DC DC 잡아도 돼요. 하지만 CE는요? 안 됩니다. 비추한다는 거죠. 이렇게 되면 덜 세거나 더 세지는 문제가 발생해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한 다리 건너뛰어서 근데 여기서는 B는 아까 했죠. CE만 아니면 되겠네요. CE만. 이해 가시죠? 한번 그럼 문제 풀고 끝내도록 할게요. 51번 풀고 끝낼게요. 시작. (54333) 하지 마세요. 죽일 거예요. 다섯 개의 색칠이래요. 5개의 공간에 4가지 갖다 칠한대요. 자, 끝낼까요? 식 한번 써볼게. 나 AC 잡을게. AC가 같을 때, AC가 다를 때. 갑시다. AC 같은 색깔 칠한데 4가지. 그러면 그 다음은 색칠한 옆에 있는 거 칠하셔야 돼요. B 몇 가지? 그 다음은 D 칠합시다. 몇 가지? 그 다음에 E 칠합시다. 그럼 얘는 48. 자, A랑 C랑 다르대. A에 4가지, C에 3가지. 그러면 그 다음에 B에 몇 가지? 2가지. D에 몇 가지? 2가지. 마지막 E에 몇 가지? 2가지. 그럼 12 곱하기 8이니까 96가지. 그럼 둘이 더하면 144가지. 답일 거예요, 아마. 근데 5433 해보라니까? 한번 5433 이거 되는지 볼까? 자, A에 몇 가지? 민채야? 4가지, B에 몇 가지? 3가지, C에 몇 가지? 3가지, D에 몇 가지? 2가지, E에 몇 가지? 안 봐도 뻔하죠? 12 곱하기 12인가? 나오네 얘는. 얘는 얼떨결에 나왔네요. 죄송합니다. 얼떨결에 나왔어요. 안 돼요. 안 되는 게 더 많아요. 자, 그럼 일단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5분 동안은 잠깐 엎드려서 쉬세요.